당신과 살면 내가 늙어. 42세 남자가 15년 함께한 아내에게 던진 말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저 성준입니다. 연봉 1억 2천. 강남 한복판 대기업 임원. 제 명함엔 이사라는 두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게 제 발밑에 있는 것 같았죠. 특히 아내 미연은요. 강남 테헤란로 50층짜리 유리 건물. 저는 매일 아침 이곳으로 출근했습니다. 검은색 BMW를 몰고 명품 구두를 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후배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저는 고개만 까딱했죠.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 저 건너편엔 해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29세, 긴 생머리, 새빨간 립스틱. 제 아내 미영과는 완전히 다른 여자였죠. 오빠, 이 와인 진짜 맛있다. 역시 오빠 취향은 최고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를 진작 만났어야 했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15년 전, 작은 웨딩홀. 저는 27, 미연은 25이었습니다. 미연은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당신만 믿을게요. 그때 저도 웃었죠. 나도 당신만 사랑할게. 하지만 15년이 지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미연은 늙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엔 주름이 생겼죠.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집안일만 하는 여자,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여자. 저는 지겨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곡동 아파트, 거실엔 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습니다. 미연 씨, 이혼합시다. 미연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15년 살았으면 됐어요. 당신과 살면 내가 늙어. 위자료 5천만 원 줄 테니까 집 나가요. 미연은 울었습니다. 무릎 꿇고 매달렸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그게 다예요? 그것밖에 못해요? 요즘 여자들은 일도 하고 예뻐지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요.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미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미연은 짐을 쌌습니다. 트렁크 하나, 옷 몇 벌, 그리고 결혼사진 한 장. 미연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15년 전 환하게 웃던 두 사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같은 시각, 도곡동 고급 오피스텔. 저는 해리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자기야,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이야. 해리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빠 최고야. 사랑해.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 넓은 오피스텔, 높은 연봉. 이게 성공 아닙니까? 월요일 아침, 회사 회의실. 저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기획서를 가져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것밖에 못해? 젊은 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너희 같은 애들은 평생 일해도 내 연봉 반도 못 벌어. 알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무서워했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두려움이 곧 존경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저녁, 오피스텔 거실.
해리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였죠. 오빠, 나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 저는 와인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들어? 3억만 있으면 돼. 청담동에 괜찮은 자리 나왔거든. 오빠가 도와주면 안 돼? 3억?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해리의 예쁜 눈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죠. 그래, 알아볼게. 내가 뭐든 해줄게. 해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 돈 3억을 빼돌렸습니다.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법인카드로 돈을 빼냈죠. 들킬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완벽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엔 완벽한 범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 후배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무님, 전 사모님 요즘 성북동에서 식당 일하신다던데요? 순간 제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그렇게 살고 있구나. 저는 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재미있는 거 보러 갈까? 전처가 밥집에서 서빙한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식당이 제 무덤이 될 줄은. 성북동. 서울 한복판이지만 강남과는 다른 동네입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주택들. 저는 BMW를 몰고 이곳에 왔습니다. 조수석엔 해리가 앉아 있었죠. 전처가 여기서 서빙한대. 그 생각만으로도 우월감이 솟았습니다.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군데군데 페인트 벗겨진 대문들, 좁은 길 양옆으로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동네구나. 저는 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낙후됐다. 우리 청담동이랑 비교가 안 되네. 그러게. 여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불쌍한 거야. 저희는 웃었습니다. 남의 불행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죠. 그때였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연의 소박한 밥상.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게 설마. 간판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깔끔한 나무 간판, 은은한 조명, 그리고 식당 앞엔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뭐지?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죠.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웃음소리, 대화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서빙하는 식당이 아니잖아. 벽면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시 착한 가격업소 인증, 성북구 맛집 1위, 신문 추천 맛집, 액자 속 신문 기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 뭔가 이상한데?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나왔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화장기 없지만 맑은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3년 전 집을 나갈 때 미연의 눈엔 눈물만 가득했습니다. 절망과 무력감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감, 당당함, 그리고 평온함. 미연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신가요? 저를 알아봤을 겁니다. 15년을 같이 산 남편인데 모를 리 없죠. 하지만 미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창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해리를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뭐야, 왜 저렇게 태연해? 메뉴판이 놓였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8,000원, 제육볶음 정식 9,000원, 고등어구이 정식 1만원, 8,000원짜리 밥이나 팔고 있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감탄했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정말 끝내줘요. 또 다른 손님도 말했습니다. 여기 제육볶음은 정말 최고예요. 매주 와도 안 질려. 저는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된장찌개 2개요.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방 나갑니다. 10분 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호박, 두부, 감자, 푸짐하게 들어간 재료들. 해리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저도 먹어봤습니다. 깊은 맛이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미연이 끓여준 것보다 훨씬. 이게 미연이 만든 거야? 화장실 가는 척 일어났습니다. 주방 쪽으로 슬쩍 고개를 돌렸죠. 미연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 2명이 옆에서 일하고 있었죠. 김씨, 된장은 불 줄여서 약하게. 너무 세면 맛이 날아가요. 네, 사장님. 사장님. 미연이 사장이었습니다. 서빙이 아니라 주인이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계산이요. 미연이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16,000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카드 말고 현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즘 회사 감사 기간이라면서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났죠. 뭘 알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조심하세요, 성준 씨. 카드 사용 내역은 다 기록에 남으니까요. 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저는 현금을 꺼내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거스름 돈 됐어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해리가 따라왔죠. 오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차나 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걸. 그런데 어떻게? 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6개월 전 해리의 카페 자금 3억. 저는 회사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가짜 인테리어 계약서를 만들었죠.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피스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죠. 설마 신고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미소가.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메시지였습니다. 성준 이사님, 오늘 오전 10시 감사실로 출석 바랍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오전 9시 50분. 저는 회사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감사실. 그 2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셔츠 등판이 젖어들었죠. 10시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42층 감사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그 앞에 윤 회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 앉으시죠, 성준 이사님.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서류들이었죠.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계약서, 입금 기록. 이건
윤 회계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작년 9월 15일 법인카드로 2억 원 결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10월 3일 추가로 1억 2천만 원 결제. 같은 업체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실제 공사였어요. 사무실 리모델링.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 업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했더니 폐업 상태. 그리고 이 돈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박혜리 씨 계좌로 입금됐더군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앉으세요, 이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죠. 총 횡령 금액 3억 2천만 원. 증거는 명확합니다.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하지만 윤 회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인 자금 횡령은 형사사건입니다. 회사 결정이 아니에요. 30분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준 이사님, 즉시 해고 통보합니다. 개인 물품 수거하시고 퇴사 처리하세요. 15년을 일한 회사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저 사람 횡령했대. 연봉 1억도 모자라서 역시 겉만 번지르르 했어. 저는 박스에 개인 물품을 담았습니다. 사진 액자 하나, 머그컵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비가 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마치 범죄자처럼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못했죠.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리에게.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10번을 걸어도 똑같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리야, 나 큰일 났어. 연락 좀 해줘.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청담동. 하지만 카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일주일 전에 짐 싸서 어디 갔던데요? 월세도 안 내고요.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제 퇴거 통지. 월세를 3개월 밀렸던 겁니다. 해리가 카페에 돈을 다 쓰는 바람에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해리의 옷도, 화장품도, 가방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사라졌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 뒤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성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감옥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났죠. 정가자, 실업자, 무일푼. 며칠 뒤 저는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좁은 방, 1평도 안 되는 공간,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35만 원. 제 인생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3개월 만에 10kg가 빠졌죠. 그날 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날이 갈수록 저는 변해갔습니다. 다 미연이 때문이야.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 소주. 그 여자가 감사팀에 제보한 거야. 분명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경고만 했을 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한 달 뒤 고시원비도 못 냈습니다. 쫓겨났죠.
트렁크 하나 들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11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종이 상자 위에 누워서 저도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이게 내 자리구나.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앞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밤에는 지하도에서 잤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던져줬습니다. 1,000원, 500원. 그걸로 김밥 하나 사 먹었습니다. 연봉 1억. 대기업 임원. 그건 이제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지하도 계단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성준 씨,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죠. 여기가 어디지? 따뜻했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방 안엔 온기가 가득했죠. 지하도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죠. 천천히 일어나세요. 저체온증이었어요. 병원 다녀왔고요. 왜 날 구해준 거예요?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죠. 일단 물부터 드세요. 어제 밤 식당 정리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서울역 앞을 지나가다가 미연은 눈 쌓인 계단에서 떨고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 성준 씨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남루한 옷, 얼어붙은 손, 창백한 얼굴. 3년 전 강남에서 BMW를 몰던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왜 날 도와줘요? 난 당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원망했어요. 처음엔 정말 많이. 밤마다 울었어요. 1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죠. 미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원망하고 사는 건 결국 제 삶을 망치는 거더라고요. 성준 씨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놓아주는 거예요. 미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죽 한 그릇을 들고 왔죠. 천천히 드세요. 위가 많이 상했을 거예요. 호박죽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이 흘렀습니다. 3개월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손을 제대로 쓸 수조차 없었습니다. 미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휴지로 흘린 죽을 닦아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15년을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연봉 1억이면 행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만한 바보였어요.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죽을 한 숟가락 떠서 건넸죠. 일단 드세요.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연의 작은 집 골방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미연은 출근 전에 죽을 끓여줬습니다. 저녁엔 반찬을 만들어뒀죠.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미연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성준 씨, 네, 우리 식당 설거지 자리 하나 비었어요. 해볼래요?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제가 설거지를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일어서려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설거지라니 이건 너무 굴욕 아닌가.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게 자존심이 남았습니까? 거리에서 구걸하던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연의 소박한 밥상 주방에 섰습니다. 하얀 앞치마, 고무장갑, 설거지통, 3년 전 이곳에서 비웃었던 그 식당.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이 됐습니다. 설거지는 간단해요. 뜨거운 물로 기름기 먼저 빼고 세제로 닦으면 돼요. 네. 점심시간. 접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이 물에 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맛있어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김대리였습니다. 옛날 회사 후배. 제발 날 알아보지 마.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김대리가 화장실 가는 길에 주방을 지나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이사님?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조용히 눈짓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죠. 김대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녁, 미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일당이에요. 5만 원.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땀 흘려 번 돈. 5만 원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눈물이 또 났습니다. 잘했어요, 성준 씨. 그날 밤 골방에 누웠습니다. 손을 들어봤습니다. 물에 불어 쪼글쪼글해진 손. 하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연봉 1억보다, 명품 구두보다, BMW보다 정직하게 번 5만 원이 더 값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뿐 아니라 청소도 했습니다. 미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주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 성주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주방장. 이제 저는 미연의 소박한 밥상 2호점 주방장입니다. 성북동에서 15분 거리 해화동에 2호점이 생겼습니다. 깔끔한 한옥 건물. 마당엔 목련나무가 서 있습니다. 저는 이곳 주방을 책임지고 있죠. 새벽 6시 육수를 끓입니다. 멸치, 다시마, 무. 정성껏 우려낸 육수는 깊은 맛을 냅니다. 1년 전엔 몰랐습니다. 음식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걸. 점심시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사장님, 오늘 제육볶음도 정말 맛있어요. 저는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진심으로. 1년 전 대기업 임원 때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후 3시, 잠깐의 휴식 시간. 직원들과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주방장님, 오늘 육수 진짜 대박이었어요. 다들 덕분이야. 혼자선 못해. 직원들이 웃습니다. 1년 전엔 직원들을 무시했습니다. 너희 같은 애들이라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저녁, 미연이 2호점에 들렀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목련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많이 달라지셨어요, 성준 씨.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 제가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요. 미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전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연봉 1억이면 행복할 줄 알았죠. BMW 타고 명품 입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정직하게 일하고 따뜻하게 사람 대하는 거죠. 네, 이제야 알았어요. 성준 씨. 네. 15년을 같이 살면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도 귀 기울인 적 없었어요. 당신 꿈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저도 그때 많이 배웠어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설 수 있다는 걸.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한테도 성준 씨한테도.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연인은 아닙니다. 부부도 아니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SNS였습니다. 해리의 계정이었죠. 화려한 레스토랑 사진, 명품 가방, 외제차, 새로운 남자와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지. 어느 저녁, 1호점 주방. 저는 아궁이에 장작을 지폈습니다. 불길이 타오릅니다. 따뜻한 온기가 퍼졌죠. 불은 꺼졌어도 다시 지필 수 있어요. 미연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저도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김 대리가 찾아왔습니다. 주방장님, 오늘 뭐가 맛있어요? 오늘은 고등어구이 추천합니다. 김 대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후 계산하러 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방장님 정말 멋있어요. 다시 일어서신 거. 고마워요, 김 대리. 저도 주방장님 보면서 배워요. 진짜 성공이 뭔지. 저녁 7시. 장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주방을 닦습니다. 도마를 씻고 칼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하루.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 개나리, 목련. 1년 전 이맘때 난 거리에 있었지. 지금은 다릅니다. 일할 곳이 있습니다.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느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다음 날 아침, 2호점 마당. 손님들이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닙니다. 봄바람이 목련 꽃잎을 흔듭니다. 미연과 저는 주방에서 함께 일합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입니다.